미국에서 과도한 팁 강요에 상당수 소비자들이 팁을 거부하거나 아예 구매를 중지하는 반발 움직임을 보여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미국 전기차들이 가격이나 경쟁을 벌이면서 한국의 현대 기아차는 더욱 힘겨운 압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료가 완화되고 모기지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주택을 구매하는 것보다 렌트하는 것이 더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상당수 사설 치료 시설들이 마약성 진통제나 알코올 중독자들을 입원 치료하며 폭리를 취하고 있어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바이든 백악관이 학자 융자금 탕감 조치가 무산될 경우를 대비해 대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에서 선 넘은 팁 강요에 상당수 소비자들이 팁을 거부하거나 아예 구매를 중지하는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과도한 팁 요구로 팁플레이션으로 불리면서 소비자들의 강한 반발 움직임을 초래해 업소들과 종업원들이 큰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나치게 선을 넘은 미국의 과도한 팁 강요가 결국 소비자들의 집단 반발을 초래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역풍을 맞고 있다고 CBS 뉴스가 30일 보도했습니다. 다수의 업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결제기나 신용카드 리더기에는 업주들이 미리 팁 액수나 비율을 정해놓고 있는데 팬데믹 이전의 10% 내지는 15%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기본이 18%의 팁으로 시작하여 20, 25, 30%까지 제시하고 선택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팁에도 인플레이션이 왔다고 팁플레이션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코넬 대학의 조사 결과 미국의 팁 문화가 크게 변질됐으며 선을 넘어 고객들로부터 팁플레이션이라는 원성을 사고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주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으로 팁에 의존해온 식당과 술집 등의 웨이터, 웨이트레스 등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자발적으로 제공해온 팁이 이제는 대부분 업종의 종사자들에게 최소 18%에서 30%까지 사실상 팁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CBS 뉴스는 거듭 상기시켰습니다. 식당 등의 업소에서 풀서비스를 하고 받은 팁은 지난해 3분기에 전년보다 25.3%나 급증해 미국의 팁 문화가 지나치게 선을 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상당수 소비자들이 거센 반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CBS 뉴스는 전했습니다. 18% 이상의 팁을 내도록 요구받아도 그보다 적은 팁을 내거나 아예 노팁으로 한 푼도 내지 않는 고객들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이 방송은 밝혔습니다. 또 18% 이상의 팁을 계산서에 포함시킨 업소들을 상대로 환불을 요구하는 손님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이 방송은 전했습니다. 아예 해당 업소에서는 외식이나 상품 서비스 구입을 하지 않는 것으로 강한 불만을 표시하는 고객들이 생겨나 업소들과 종업원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역풍을 맞고 있다고 CBS 뉴스는 보도했습니다. 팬데믹으로 건강 위험을 무릅쓰고 열심히 일하던 서비스 업종의 직원들에게 손님들이 고마움과 격려의 표시로 후한 팁을 자발적으로 제공해왔으나 2, 3년 만에 변질돼 선을 넘었고 일상으로 복귀한 후에도 원위치 되지 않아 큰 불만과 분노, 역풍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이 방송은 해석했습니다. 나아가 미국민들은 선 넘은 팁 강요로 물가 급등에다가 세금처럼 부과되는 준조세에 부담과 불쾌감을 느끼고 이제 본격적으로 반발 움직임에 나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에서 테슬라가 전기차의 가격을 20%나 인하한 데 이어 포드차도 최대 7% 내려 전기차에 대한 가격 인하 경쟁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7,500달러의 세제 혜택이 중단돼 미국 내 판매에서 3위로 밀린 한국의 현대 기아차는 더욱 힘겨운 압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한면택 기자입니다. 미국에서 때 아닌 전기차 가격 인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월 중순 전기차 시장을 65%나 과점하고 있는 테슬라가 최대 20%나 가격을 대폭 인하한 데 이어 2위 포드차가 최고 7% 가격 인하를 발표했습니다. 포드 자동차는 자사 전기차의 대표격인 머스탱 마크2의 가격을 최소 600달러 내지 최고 5,900달러씩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마크 EV 가운데 사륜구동의 경우 63,600달러에서 58,000달러로 3.3% 내렸습니다. 55,000달러짜리 모델은 51,000달러로 7.2% 인하됐습니다. 전기차 생산에 주력할 것임을 선언한 포드차는 전기차 연간 생산량을 지난해 78,000대에서 올해에는 13만 대로 근 2배나 늘려잡았습니다. 이에 앞서 전기차 가격 인하 전쟁에 불을 지핀 것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지난 1월 13일 자사 전기차의 가격을 최고 20%, 13,000달러나 파격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테슬라 전기차들 가운데서도 가장 잘 팔리고 있는 모델 Y 전기차는
52,990달러로 20%나 내렸습니다. 모델 3 세단은 53,990달러로 14% 인하했습니다. 테슬라는 지난해 100만 대 리콜로 전체 인도한 전기차 대수에서 100만 대 가까이 미달했기 때문에 이를 만회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대당 7,500달러씩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격 상한선 아래로 낮추기 위해 가격 인하에 나선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전기차 가격이 58,000달러 이하, 대형일 경우 8만 달러 이하여만 7,500달러씩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테슬라가 그 상한선 아래로 전기차 가격을 인하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전기차들의 가격 인하 경쟁은 미국 시장에서 3위로 밀린 한국의 현대 기아 전기차에게는 더 어려운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2022년 한 해 80만 7,180대의 전기차가 판매돼 전체 자동차 판매량에서 5.8%로 전년의 3.2%보다 큰 2배 급증했습니다. 1위는 테슬라로 52만 2천 대를 팔아 전체 전기차에서 65%나 차지해 압도하고 있습니다. 2위는 포드차로 6만 5천 대를 팔아 7.6%를 차지하며 2위로 올라섰습니다. 3위로 밀린 현대 기아차는 전기차를 미국 시장에서 5만 7,500여 대를 팔아 7.1%를 차지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렌트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렌트주택 재고 증가로 일부 지역에서는 임대 경쟁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 미국의 평균 임대료는 2,305달러로 1년 전보다 거의 5% 증가했는데요. 하지만 2022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거의 6% 감소한 겁니다. 임대료가 완화되고 모기지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주택을 구매하는 것보다 렌트하는 것이 더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체인 하우스카나리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임대 가격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재고 증가로 일부 지역에서는 임대 경쟁이 다소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말 미국의 평균 주택 임대료는 2,305달러로 1년 전보다 거의 5%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거의 6% 감소한 겁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임대료가 하락했지만 동부 해안과 중서부 산업 지역을 포함한 대도시 지역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하우스카나리는 밝혔습니다. 미국 대도시들 가운데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하반기까지 월 평균 단독주택 임대 가격이 가장 큰 비율로 증가한 곳은 인디애나주의 인디애나폴리스와 앤더슨 지역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지역은 작년 말 평균 임대료가 1,300달러에서 2022년 말 1,700달러로 30.8%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찰스턴과 노스 찰스턴으로 2,195달러에서 2,750달러 올라 25.3% 인상됐습니다. 세 번째로 상승폭이 큰 지역은 코네디컷주의 뉴헤이븐과 밀포드로 24.4% 인상됐고 다음으로 플로리다주의 네이플스와 마르코 아일랜드는 24% 인상됐습니다. 연간 임대료 하락폭이 가장 큰 대도시 5곳 중 1위는 테네시주의 멤피스로 1,800달러에서 1,695달러로 1년 내 15.8% 하락했습니다. 다음은 플로리다주의 포트 세인트 루시 지역으로 2,800달러에서 2,650달러로 떨어져 5.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는 플로리다주의 케이프 코랄, 포트마이어 지역으로 4,000달러에서 3,795달러로 떨어져 5.1% 감소했습니다. 네 번째 지역 역시 플로리다주 팜베이와 멜버른으로 4.3% 하락했으며 뒤이어 애리조나주의 피닉스, 메사와 챈들러 지역은 2.1% 떨어졌습니다. 부동산 데이터 분석 회사인 아톰은 최근 보고서에서 방 3개짜리 집을 렌트하는 것이 같은 크기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 저렴하다고 밝혔습니다. 리어털닷컴의 임대 보고서에서도 지난주 발표된 평균 임대 가격이 1,712달러였는데 이는 주택 구입자의 월 평균 비용보다 800달러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톰의 릭샬가 부사장은 현재 주택가격 상승이 다소 둔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구입에 대한 월별 모기지 지불액이 45%에서 50%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모기지 웹사이트 HSH의 키스 건빙걸 부사장은 주택 구입에 있어 주택가격과 모기지 이자율이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임대나 구매에 대한 결정은 타이밍이 문제라며 더 중요한 것은 필요의 문제라고 조언했습니다.
미국에서 상당수 사설 치료 시설들이 마약성 펜타닐 등 진통제나 알코올 중독자들을 입원 치료하면서 한 달에 수만 달러씩을 청구해 폭리를 취하고 있어 2번 파멸시키고 있다는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상당수 사설 치료 시설들은 비영리 시설을 인수한 후에 99% 중독 치료로 과장하고 한 달에 3만 달러 이상, 석 달 이상 입원 치료를 받도록 유도해 치료 효과는 미미하고 폭리만 취하고 있다고 CBS 뉴스가 폭로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서 펜타닐을 비롯한 마약성 진통제와 알코올 등의 중독이 갈수록 악화되자 이를 노리는 사설 치료 시설들이 효과 낮은 치료로 폭리만 취하고 있어 환자와 가족들을 2번 울리는 것은 물론 최악의 경우 파멸시키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는 1만 4천 곳의 중독 치료 센터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갈수록 적자를 내고 있는 공익치료시설이 사설시설에 인수당한 다음 폭리를 취하는 곳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CBS 뉴스가 30일 보도했습니다. 2021년 한 해에만 중독치료시설의 인수합병 건수가 127건이나 됐으며 사설 중독치료시설들은 인수 후에 수익이 급증했다고 이 방송은 전했습니다. 오피오이드, 즉 마약성 진통제로 빠르게 확산된 펜타닐에 중독된 20살의 한 청년은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사설 중독 치료 시설에서 3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그의 아버지는 무려 15만 달러의 치료비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청년은 치료 기간이 부족하다며 고액의 입원 치료를 한 달 더 연장하도록 권고받고 아버지와 상의 끝에 그곳에서의 입원 치료를 포기하고 다른 곳에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청년은 텍사스 오스틴 치료센터에서 펜타닐 중독 치료제로 FDA가 승인한 의약품인 서브옥선을 처방받지 못해 중독 치료 효과도 별로 얻지 못한 채 거액만 날린 셈이 됐다고 CBS 뉴스는 지적했습니다. 한 40대 후반의 여인은 알코올 중독으로 6개월이나 사설시설에서 치료받아 자신이 수년을 모아왔던 401k 은퇴연금 저축액을 모두 날렸다고 토로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와 가족들은 건강보험에서 아웃 오브 포켓에서 거액을 지불하도록 도움을 받고 있으나 본인 부담금이 상당하고 결국 건강보험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 의료 파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사설 중독 치료 시설에서는 한 달에 3만 달러 이상의 비용으로 3개월간 입원 치료받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FDA가 승인한 치료약품마저 사용하지 않는 등으로 수익에만 신경 쓰고 있어 치료 효과는 미미하고 폭리만 취하고 있다는 원성을 사고 있다고 CBS 뉴스는 보도했습니다. 뉴욕과 매사추세츠 등 일부 주에서는 이러한 폭리 문제를 규제하기 시작했으나 대부분의 지역에선 거의 손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설 중독 치료 시장은 2020년까지 100억 달러 이상으로 현재보다 2배나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바이든 백악관이 학자 융자금 탕감 조치가 연방 대법원에서 불법 판결로 무산될 경우를 대비해 대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안으로는 다른 법률을 적용해 학자 융자금 탕감 조치를 재추진하거나 상환유예를 무기한 연장한 후에 10년 상환 후 잔액을 탕감받는 새 방안들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4천만 명에게 학자 융자금 10,000달러 내지 20,000달러나 탕감해주는 방안이 연방 대법원에서 6월 안에 결판나게 되는데 무산될 가능성에 대비해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CNBC가 보도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2월 말부터 구두 주장을 청취하는 것으로 심리에 착수해 회기가 끝나는 6월 말 안에 바이든 학자 융자금 탕감 조치의 합법 또는 불법 여부를 판결하게 됩니다. 보수 우위의 연방 대법원이 불법 판결을 내려 바이든 탕감안이 무산될 경우에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탕감 대상자 4천만 명 가운데 이미 2,600만 명이나 탕감 신청서를 제출해 사전 승인까지 받아놓고 있는데 연방 대법원이 끝내 이를 무산시킬 경우 심각한 상실감에 몰아넣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연방교육부는 특히 탕감안이 좌초되고 9월부터 상환유예가 종료돼 학자융자금 월 상환이 재개되면 연체나 지불불능이 급상승하게 될 것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체하거나 디폴트, 즉 지불불능에 빠지는 사람들은 적어도 180만 명이나 될 것으로 연방교육부는 추산했습니다. 사전 승인까지 받은 탕감 대상자들은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에 150만 명, 텍사스에 140만 명, 플로리다에 100만 명, 뉴욕 99만 8천 명, 펜실베니아 74만 3천 명, 오하이오 70만 2천 명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일리노이에 67만 9천 명, 조지아에 64만 2천 명, 미시간 56만 6천 명,
노스캐롤라이나 52만 2천 명, 버지니아 49만 9천 명, 메릴랜드 32만 3천 명씩 분포돼 있어 지역별로 대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만약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무산될 경우 연방정부가 학자융자금에 대한 각종 권한과 저당권 등을 포기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고등교육법에 적용해 재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CNBC는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적 소송에서 살아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상환유예를 무기한 연장시키고 새로운 학자융자금 방안을 시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연방관보에 이미 게재해 규정 개정 절차를 밟고 있는 새 학자융자금 방안은 상환한 지 20년이 아니라 절반인 10년만 상환한 다음에 나머지 잔액을 탕감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하려 하고 있습니다. 9월 1일 이후에도 상환유예를 무기한 연장해 상환 재개 시 연체나 지불불능에 대거 빠지는 사태를 막고 10년 상환 후 탕감받는 길을 대폭 확대해 주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